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3가지 종목을 말씀드리려 해요. 실적, 안정적 성장, 섹터가 다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사실 녹화하는 이 시점에 오늘 많이 올랐어요. 하루만 일찍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많은 그래도 꾸준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토비스라는 회사입니다. 토비스 리포트는 한 달 전에 나온 게 공식적으로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애널리스트가 한 달 전에 예측한 숫자는 부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는 15%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녹음하는 이 시점에 주가가 오늘 하루에 7, 8% 올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부합하면 여전히 갈 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다 이런 얘기고요. 목표 주가는 이 친구들이 24,000원 갖고 있네요. 오늘 말씀드린 이 순간에는 주가가 17,000 얼마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디스플레이가 이게 카지노 모니터 있잖아요. 그거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앞으로 성장성이나 주가의 드라이브는 전장형 디스플레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죠. LG 디스플레이, LG 노트처럼. 그래서 고객사가 확보되면서 영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기존의 그 카지노도 일본, 태국 같은 데가 카지노 업장을 이제 개장이 새롭게 되면서 내후년도에 실적이 확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25년도. 근데 그 전에 지금까지는 23년도 말 24년도는 이 차량용으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 이것이 드라이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실적이 잘 나와요. 실적의 그 고객사는 아까 그 카지노니까 카지노용 게임 디스플레이용으로 뭐 이런 몇 가지 핵심이 되는 고객사는 아무 문제 없이 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휴대폰에도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LG 디스플레이, 그렇죠. 덴소, 모비스 이런 전장형 디스플레이 쪽으로 나간다. 이게 핵심의 성장 드라이브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9월 1일 날 주가가 19,250원이었고 제가 10월 13일 날 기준으로 16,260원 어저께까지였는데 오늘 17,000 중반대 되니까 아주 안타까운데 실적을 보시면 향 몇 년간 지난 몇 년간 200억, 1,100억 정도였는데 작년가 300억이었는데 올해 400억 후반대, 내년에 600억 중반대까지 애널리스트 포켓에 나와 있고요. 마진도 영업이익률이 흑자 적자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는 한 7%. 내년은 10% 가까이 빅점프가 되죠. 이렇게 빅점프가 되는데 PER 개념이 올해 기준에는 오늘 많이 올라서 17배 정도 되고 내년 기준으로 따지면은 오늘 올랐으니까 한 8배 되네요. 24년 기준으로 8배니까 성장성 감안하면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면 실적 테이블을 보시면 올 상반기에 흑자가 한 100억 정도 났는데요. 영업이익으로. 작년엔 흑자였어요. 작년 하반기에 좀 의미 있게 올라왔는데 올해는 3분기만 해도 110억 정도 예상하는데 이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110억 근처 100억, 110억 나오면은 올 상반기 숫자가 상반기에 다 나오는 거고 작년도 3분기 대비 더블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4분기도 별로 많이 안 빠지거나 약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0억 초중반은 나올 거 있게 되고 이런 가속화되면 내년에는 다시 올해보다 거의 더블이 가까운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애널리스트 포캐스트인데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신뢰가 있는 것이 회사하고 교류가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애널리스트도 아주 큰 차가 없다는 측면에서 비저빌리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토비스 나중에 다시 내려가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이 주식도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기 전주만 하더라도 좋아서 가져왔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오늘 한껏 발휘돼서 76,000원대는 원래 했던 목표 주가 비슷하게 갔다가 내려왔는데 최근 한 2, 3개월 조정받았는데 조정을 일거에 만회했네요. 한마디로 성장 구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적이 올라올 때가 됐는데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7,000원 가까운 매출에 영업이익 600억 후반대니까 엄청난 거죠. 컨센서스보다 높다는 것이 오늘 거의 컨센서스 잡았고요. 3분기가 일수록 좀 조업수가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일어나서 외형 성장을 예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신규 수주가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작년도까지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은요. 신규 수주가 작년에 3조 7천억으로서 사실은 많아서 실적은 예상됐던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 수주가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올해도 한 4조 이상 나오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아마도 내년도 상반기 초반까지는 가지 않겠나 보는데 이게 북미가 있고 중동이 있거든요. 둘 다 좋아요. 그래서 수주는 물론 요즘 중동 사태가 여러 가지 합니다만 그 일파만파로서 5차 중동전 접으면 그럼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보신다면은 이것도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북미하고 중동의 변압기 일종인데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수준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얘기고 이라크나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도 사실은 관련돼 있고 국내 한전의 교체 수요도 미뤄져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기다라는 이 포인트는 유지되는 것 같고요. 목표 주가가 이슈인데 한 8만 원 후반대에서 9만 원 정도 갖고 있는데 매크로만 변수가 아니면은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언제는 7만 원 초반 갈 수도 있고 8만 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은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자릿수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HK 이노엔인데요. 이 주식은 아직도 올라갈 국면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 이제 뭐 9월달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목표 주가는 낮게는 5만 원, 많게는 6만 원까지 갖고 있고 지금 주가가 4만 2천 원까지 꾸역꾸역 올라갔다 봅니다. 이게 뭐 안에서냐? 이노에는 HK는 한국 콜마의 자회사예요. 그리고 매출의 대부분은 컨디션 있죠. 숙취 해소제 이거하고 수액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주가는 그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역류성 위염 아니면 식도염 이런 거 관련되는 소화 관련된 소화기 치료제예요. 이게 일본에 닥케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닥케캡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HK노엔이 하고 있는 K캡이라는 거 이게 약간 위염 치료제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런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증명이 되면서 이 K캡이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위염 관련되는 치료제하고 다음 버전이 나온 게 K캡의 이건데 누굴 통해서 파냐면은 이 종군당을 통해서 팔고 있거든요. 판매는. 근데 종군당한테 주는 어떤 수수료가 계약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 연말에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종군당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마진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3분기 실적 자체는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예상보다 약간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만 국면이 본격적으로 마진이 높아지는 국면이라는 게 국내 시장인데 된 건데 국내 시장이 한 1조 2천억 되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국내 시장 말고 중국 시장에서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판매 파트너를 통해서 파는데 그것이 3분기부터 소수 몇십억부터 매출 시작되기 시작해요. 근데 중국의 잠재력이 한 4조 되거든요. 그다음 미국은 FDA 뭐 이런 거 가야 되는데 내년도 신청하고 25년에 계획하는데 미국 시장도 한 4조 돼요. 그리고 동남아 시장도 한 기천억 되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마켓쇼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시면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성장성은 엄청나게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애널리스트는 일단 내년도 상반기 정도의 매출의 가능성만 보고 한 5만 원 중후반대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포텐셜은 내년도 실적이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4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 시장에 올해 3분기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해서 마켓 규모가 4조 원 되는 시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로열티가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이게 있는 거고 유럽도 들어갑니다. 유럽은 라이선스 아웃이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프런트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나 작년이나 대충 한 8천억대 하고 내년에도 한 9천억, 9,100억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업사이드가 훨씬 더 있다고 보여주고 잘하면은 25년께 24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놓고 보면은 이런 주식이 PER이 지금 24,000원이면 얼마 될까요? 20배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열려있다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 자체는 작년보다 크게 다르지 않거나 약간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작년 220억이었네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을 때 볼 수 있는 제약주로서 관심사항에 넣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